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0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조인스닷컴을 검색을 했더니 머리 기사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찰의 연행 시도에 불응하면서 강하게 항의한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 그 전체 뉘앙스는 왜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참 부당하다. 기자가 한 시민의 입장에 쓴 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 써가지고 개인의 지금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방역을 핑계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기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문수 씨가 행동이 빠릅니다. 당장 중앙일보에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중앙일보의 갑질 시비는 적반하장이다. 서한결 원장이 확진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핸드폰 위치 추적했나요? 경찰과 중앙일보가 답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점을 덧붙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심하네요. 저보고 갑질했다고 하는데 저는 중앙일보의 갑질 시비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다고 서한결 원장을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플랫폼까지 6명이나 쫓아와서 연행해 갔습니다. 저와 성창경 위원장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1. 경찰이 서한결 원장을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했죠. 서한결 원장이 확진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핸드폰 위치 추적했나요? 경찰과 중앙일보가 답해주기 바랍니다. 2. 저와 성창경 위원장을 함께 가자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 저와 성창경 위원장의 동행 요구가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도 중앙일보는 오히려 저보고 갑질이라고요? 4. 서한결 원장을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까지 연행하려고 국회의사당역 벤치에서 1시간 잡아두고 출동한 인천보건소 앰뷸런스에 태워 밤 11시에 검진하고 다음날 오전에 음성 판정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랑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성 판정 나고 무증상인데도 자가격리하고 팔찌 채우고 하는 짓이 직권남용, 강제감금, 인권침해 아닙니까? 6. 언론이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저에게 갑질이라고요? 저는 100% 이 김문수 지사의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중앙일보가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경찰 편을 듭니까? 제가 쓴 기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중앙일보 인터넷판인 조인스닷컴 머리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문수 씨가 갑질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김 전 지사와 일행은 이날 유튜브 김문수 TV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 쓰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자 A씨의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 보건소로 강제 연행 조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강제 연행 대상자입니까? 여기 김문수 씨 순대로 이 사람은 확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가 아닌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까지 쫓아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느냐. 아니 이렇게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다니면은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 지금 감염된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국가 방역의 실패로 피해자예요. 물론 본인이 주의 안 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코로나를 중국 눈치 보면서 문을 열어두었다가 이렇게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있던 김 전 지사와 성창경 기독자유통일당 수석 대변인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가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폰으로 찍은 당시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려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디 있느냐며 퇴근하는 사람들을 경찰관이 뭐 때문에 강제 연행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했었다. 중앙일보는 영상을 통해 본 당시 상황은 이렇다며 대화를 소개했다. 중앙일보 이런 대화가 실렸어요. 김 전 지사 어디로 와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고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경찰 강제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알겠다. 죄송하다. 김 전 지사 거부가 아니지. 나를 왜 가자고 하냐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경찰 일행이니까 A씨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 전 지사 신분증 내봐요. 나는 자신도 신분증을 꺼내면 나는 김문수 경찰 서울 영등포 경찰서다. 김 전 지사 영등포 경찰서 근데 왜 나를 가자고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같이 있었으면은 다 잡아가요.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경찰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하셔가지고 강제 연행 모임입니다. 대상인데 하필 할머니와 두 분이 같이 오시다 보니까 기왕이면 두 분 건강을 위해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면은 김 전 지사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나요? 경찰 두 분 건강을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 전 지사 오해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이 경찰이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군요. 영등포 경찰서니까 그 관할 지역인 여의도에 출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왜 저를 같이 가자고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했다. 코로나 핑계로 이런 황당한 꼴을 당할 사람이 저뿐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니 심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경찰관이 와서 할머니를 가자고 하고 같이 있는 두 사람을 같이 가자고 한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이게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언론과 정권이 합세를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을 범죄자 기피인물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유대인 차별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더구나 어떻게 찾아왔느냐. 휴대전화를 지금 의심되는 사람, 저 사람은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은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지금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이거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중앙일보는 또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밀접 접촉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인증 샷을 올렸는데 김 전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제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씨와 같이 찍은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은 그 나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또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사건은 8월 16일 일어났어요. 차명진 씨는 19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은 거는 8월 15일입니다. 나중에 차명진 씨 설명이 나오지만은 차명진 씨는
여러 가지로 지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어쨌든 연행을 거부하는 김문수 씨를 비판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이전 일을 또 들고 나옵니다. 한편 김 전 경기도지사는 2011년에도라고 한 거 보니까 똑같이 이런 갑질을 했다는 의도를 품고 이렇게 씁니다. 남양주 소방서에 환자 이송 체계 등을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내가 도지사라는데 안 들리냐?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아니, 관등 성명을 자기가 대했는데 상대방이 도지사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전화 걸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장난을 하니까 화를 내는데 이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답니다. 혼을 내야죠. 도지사라고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전화 받은 사람이 소방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 2명은 김 전 지사의 전화를 장난 전화로 오인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됐다가 과잉 조치라는 지적에 7일 만에 원대 복귀했다는 것이다. 왜 이게 과잉 조치입니까? 아니, 불이 났는데 신고를 하는데 그걸 장난 전화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경기도지사가 자기 이름을 대했는데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내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다, 내가 김문수다라고 한 게 뭔가 좀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언론이, 중앙일보라는 이 언론조차도 지금 정권 편에, 경찰 편에 써가지고 과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역을 빙자한 독재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기자가 거기에 같이 편성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 전 지사가 동영상을 올린 취지는 방역을 빙자해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대한 분노이고, 중앙일보가 이를 크게 보도한 취지는 자신을 내세운 데 대한 비판의식으로 보입니다. 2.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려면 법적 근거를 대야 할 것인데 이 동영상을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3.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나 차명진 씨와 함께 있었으니 이미 동행에 당연히 응해야 했다는 취지를 담은 중앙일보 편집입니다. 일이 일어난 당시는 차명진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4. 김문수 씨의 주장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중앙일보는 정권 편에 서서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5. 지난 8개월 사이 코로나로 죽은 한국인은 306명으로 세월호 사망자와 거의 같습니다. 독감 사망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닌다고 경찰이 연행하려 하고 이에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자가 경찰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정권은 방역 실패의 피해자인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를 범죄 용의자로 보는 시각을 가진 것처럼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자들도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 자유와 개인의 자유,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도 반납하든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어떻게 기자들이 저와 거의 동시에 알고 전화를 한 것인가 라며 누가 가르쳐 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차 의원은 어제 오전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동안의 제 동선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지금 집에서 구급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떻게 기자가 알고 같이 전화를 하고 있느냐. 지금 환자의 이 신상 명세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자가 알았느냐, 누가 기자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 전 의원은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화문 집회에 가게 되었다. 그날 오전 12시 30분에 동안 면세점 앞에 도착해 10분 정도 연단 앞 텐트를 찾아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후 경복궁 앞으로 이동하여 두루치기 식당에서 제가 모르는 여러 사람과 식사를 했다. 혹시 그날 저와 행진이나 식당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분들이 계시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 받으시길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8월 들어 사랑제일교회에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보건소 임시진료소를 찾아 조사를 받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제일 유의해서 봐야 될 통계는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그런데 사망자가 어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6명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하루에 304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06명입니다. 같은 기간 아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그 5배, 6배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이 정권이 국가 예산도 마구잡이로 쓰고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고 심지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과잉 대응 아닙니까? 더구나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무슨 범죄인시하는 이 시각에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8월 15일 집회와는 관계없다. 아직도 잠복기에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들이 견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광풍 속에서 김문수 전 지사마저 청렴 결백하고 강단있기로 유명한 김문수 전 지사마저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시민들이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이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헌법 10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허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해야 할 중앙일보 같은 신문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